그 사람을 다시 만난 순간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58살 평범한 주부 이정화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벌써 33해가 되었고 아이 둘을 키워 이제는 모두 출가시켰어요. 겉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죠.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들은 반듯하게 자라주었고 저는 그 안에서 그저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 인생은 늘 잔잔하기만 했습니다. 설렘도 큰 기쁨도 뜨거운 열정도 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요. 결혼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남편 김근철 씨는 공무원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한 번도 저를 힘들게 한 적 없는 사람이죠. 다만 표현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기억이 없을 만큼요. 그래도 저는 그게 불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원래 결혼이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 단체 문자방에 오랜만에 초대되었어요. 처음엔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명단 속에서 아주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준호. 제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죠. 조용하고 공부 잘하던 아이.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참 따뜻했던 사람. 서로 좋아했지만 결국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졸업과 함께 멀어져 버린 인연이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 깊숙한 곳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 시절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임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새 옷도 한 벌 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손질했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꾸미고 나가? 동창 모임이야. 그래, 잘 다녀와. 그 말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관심도 궁금함도 섞이지 않은 무심한 한마디였죠. 그날 저녁 모임 장소에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그리고 그 자리 한켠에 그가 있었습니다. 박준호. 흰머리가 조금 섞인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화야, 오랜만이다.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부 문자였어요. 잘 들어갔어?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사소한 문장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기분,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옛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화야, 우리 한번 커피라도 마실까?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했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작은 농담에도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 반복되는 일상, 조용한 거실. 남편은 여전히 제 변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아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TV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럴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준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옷에 묻은 머리카락을 떼주는 자상함과 부드러운 말투는 잊고 살아온 설렘이 다시 내 가슴을 마구마구 흔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한적한 강가에 차를 세우고 처음으로 손을 잡고 안아줄 때 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후였어요. 마음으로는 안 돼 멈춰야 돼 하면서 몸은 설레고 떨리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서로의 얼굴은 붉게 되어 순간의 쾌락을 위해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저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링거를 맞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아무 말 없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요. 아이들 결혼시키느라 대출받은 돈, 집안 경제, 퇴직 이후의 걱정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병실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보고 살았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이제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보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호에게서는 긴 답장이 왔습니다. 이해해. 너답다. 행복해야 해. 그 문자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제 곁에 묵묵히 있어준 남편이라는 것을요. 남편이 퇴원한 뒤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도 표현을 못해서 미안했어.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늘어나고 늦은 나이에 다시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긴 세월을 함께 버텨준 사람이라는 것도요.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감정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뒤늦게 깨닫기 전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